가능한 원인을 추려서 딱딱딱딱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다 놓였어. 저는 이제 그만 때려치겠습니다. 아씨, 뭐가 잘못된 거지? 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벤츠 W211 200 컴프레션 엔진이에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타업체에서 정비를 하다가 해결이 안 나서 저희 집에 왔어요. 어디에 해결 안 되면 항상 저희 쪽으로 오시네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부분부와 범위에서 혼합물이 너무 농후합니다. 경고등이 지금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가 입고됐을 때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정비소에서 뭘 하셨냐고. 일단 냉각수 탱크를 갈았고 세컨드리 라인으로 들어가는 호스, 점압 플러그와 인젝터 2개도 교환이 됐고요. 인젝터까지요? 네, 인젝터 2개가 교환되어 있죠. 네. 열막식 공기질량계도 교환이 되어 있고요. 기타 무로스도 오래돼서 냉각수가 이제 새니까 교환하셨나봐요. 이것도 교환을 해오셨어요. 이게 뭐죠? 무슨 호스죠? 엔진 블럭에서 흡기 매니폴드 들어가는 오일가스 환기 라인인데요. 보니까 호스가 터지지 않았어요. 뭐 딱딱하지 않죠. 그냥 고무. 네. 네. 얘도 괜찮아요. 이 경고등이 뜨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공기질량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바꿔보고, 산소센서 바꿔보고,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엔진 이슈 나왔다고요. 근데 그래서 봤더니 데이터를 분석하던 와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차가 이제 공기질량계 값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보통 12에서 15 사이 정도 있어야 돼요, 새거 때. 근데 공기질량계를 바꿨는데 처음에는 10에 있다가 9, 8 내려가죠. 네. 공기질량계 값이 실측에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연료 분사를 하거든요. 흡입되는 공기량이 떨어졌다는 건 뭐겠어? 혼합비가 적게 쌌기 때문에 희박해야 된다는데 부분부와 범위에서 농후화돼요. 일단 엔진 컴퓨터에 오일 차고 뭐 이래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캔 마그넷 때문에 여기 배선 타고 오일 넘어드는 거 봤었죠, 예전에. 네, 봤습니다. 그래서 개선형도 작업이 되어 있어. 서울에서 작업하셨던 그 담당 정비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블로그에 보니까 상세 설명하고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얘가 거꾸로 박혀 있어. 거꾸로 박혀 있어서 그건 줄 알고 교환을 하셨는데 안 잡힌 거지. 그래서 막 계속 이제 바꿔보다 하니까 안 잡혀가지고 몇 주를 고생하셨대요. 결론 내린 게 엔진 컴퓨터 불량 같다 라고 하셨고, 손님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잘 작동해요, 칙밸브는.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예, 빨리는 거고, 네. 뱉으면 안 되는 거고. 네. 희한한 게 책밸브를 거꾸로 꽂았음에도 경고등이 없다가 수년 동안 없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미스테리하네요. 미스테리하죠. 인젝터를 왜 교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연료 분무량이 너무 많아서 인젝터가 후적 있는 줄 알고 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젝터 저거 비용도 고가거든요. 일단 무작정 갈아볼 수는 없고 최대한 점검 후에 원인을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연막 체크부터는 한번 해볼게요. 슈퍼차저하고 인터쿨러 라인, 호스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 어디서 공기가 세척에서 들어가는 게 있는지. 구간별로 봐야 돼요. 이게 컴프레셔 타입은 한 곳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 딴 데 새는 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압력이 셌으면 진작에 셌어야 돼. 이 정도 압력으로 나왔으면 흡기 누설은 아니라고 봐요. 누설이 없는데 공기 질량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교환했다던 공기 질량계가 불량이어서 검출량이 적거나 내연기관에서 이게 들어가면 공기량을 감소시키죠. 어쨌든 실린더 내부에 흡입되는 공기의 최적은 예를 들어 10이에요 10이라는 공기밖에 못 들어가. 근데 무엇이 개입하면 흡입되는 공기량을 줄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지. 연료 탱크 환기 라인, 요거 교환하셨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건 4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부품인데 교환이 되어 있어. 저게 교환이 되어 있는 거면 그 전 정비사님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그쵸. 해본 거죠. 책밸브가 하나 달려있고 책밸브의 방향은 맞게 설치되어 있어요. 책밸브 문제 없고. 그럼 실제로 잘 맞고 있는지. 안 빨려요. 그러면 연료 탱크 라인에 가스가 개입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가능한 원인이 뭐냐? 블로바이 가스, 엔진 오일 가스요. 이렇게 설치되는데 여기에다가 블로바이 가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흡입되는 공기로 가죠.
저거 불량이 있거나 근데 너무 키스를 진하게 했나 봐. 머리 아파. 여기 엔진 블럭에 있는 거 보면은 부는 건 안 불려. 네, 안 불리고. 빨아들여져요. 설치나 부품 조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는 컴프레셔 쪽도 아니고 차가 뭐 증상도 없어요. 부조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경고등만 뜬다 이거죠. 네, 근데 약간 힘이 딸린 것 같아요. 약간. 예를 들어 피스톤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블루바이 가스가 많이 나온다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차량의 엔진 오일 양부터 한 번만 측정을 해볼게요. 오일 상태로 봐서는 키로수는 많이 안 튄 것 같은데 가르신 지가 오래됐는데 적색으로 변한 거 봐서는. 이게 에어클리너거든요? 교환하신 것 같진 않죠? 네,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뜯을 때. 그래서 이제 오일가스가 여기 보시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실린더 헤드커버로. 블루바이 가스는 산소가 없죠. 네. 그냥 가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완조립 후에 저 라인을 막았을 때 데이터 값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놓고 게이지를 뺐을 때 혹시 압축된 가스가 뱉어내는지 또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차의 정리는 끝날 것 같아요. 이 멀쩡한 호스를 보고 책밸브로 보고 차저를 떼보지 않아도 입으로 불고 빨고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 부러졌냐고. 멀쩡해요. 부러져요? 안 부러지잖아요. 이거 뜯으려면 못해도 작업비 80만 원 나와요. 플러그 저마력이 떨어져도 혼합비가 농후를 띄우거든요. 연료를 잘 못 태운 거기 때문에. 플러그 상태 어때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인젝터 외관상을 봤을 때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분사가 맞겠습니까? 아니요. 무차별 난타전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병들게 하고 물론 경험과 오랜 노하우로 갈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1차 타켓이 실패했잖아요. 그럼 플랜 B로 가서 이것도 갈아봅시다. 플랜 C로 가서 이것도 갈아봅시다는 안 돼요.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 분석이 안 됐어. 그러면 작업을 스톱해야 돼요. 제가 찾지 못하겠으니 다른 샵으로 이동하시거나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시거나 그 어느 숍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받아보십시오. 근거를 남겨야죠. 그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렇죠. 흡입 누설은 없고 연료 탱크 환기 밸브 불량 없고 외부에서 유입될 만한 요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가 플러그나 뭐 인젝터도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갔다 와봤는데 엔진 부저도 없고 뭐 인젝터의 불량이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연료 펌프 불량 아니냐, 연료 압력이 떨어지면 부조를 동반할 수 있거나 혹은 힘이 떨어지면 희박 조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가 차저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깨지면 혼합비 농후뿐만 아니라 희박도 같이 올라와요. 왜? 자연흡기 때는 컴프레셔 타입이잖아요. 터보 차저가 아니에요. 자연흡기처럼 빨고 있다가 어느 정도 RPM 상승해야 컴프레셔가 차징하면서 압력을 밀어넣거든요. 밀어넣을 때 어떻게 돼? 거기서 빨려 들어가는 놈이 밖으로 새나가. 그럼 갑자기 공기 질량 값이 어떻게 해요? 상승해요. 네. 빠져나간 만큼. 그럼 그때는 농후하다고 그러고 뚫려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는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희박하게 바뀌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차가 이런 것들이 외부 누설이 생기면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에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라 설계를 딱 한 다음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얘가 뚫렸으면 차징할 때는 빠져나가겠지? 가만히 있을 때는 흡입하겠지? 그래서 혼합비, 희박과 농후를 같이 띄우는 차예요. 그렇게 될 만한 요인이 또 하나 있다고. 배기 매니폴드 깨짐.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산소의 농도를 가지고 혼합비가 농후합니다, 희박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머플러의 산소 센서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컴퓨터가 판단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시동 걸어서 머플러 라인에도 누설이 있는지 체크해봐야 돼. 그러니까 공기 관련된 거는 다 싸고 먹고 하는 그 중간 데이터 센서를 벗어난 혹은 그 전단과 후단의 깨짐, 찢어짐, 누설 전부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키로수 13만 2천 킬로네요. 그래서 보면은 1.99로가 있죠. 완벽한 농후예요. 정상 수치는 몇이죠? 0.9에서 1.1 사이요. 2배인데요.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네. 더 이상 그 이상 단위는 없어. 고장 코드 지으면 안 들어와 처음에. 차를 출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요.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는 자가 적응으로 봐야 돼. 삭제하잖아요? 없죠? 네. 다 고쳐진 것 같죠? 그래 보이네요. 그러면 다 고쳐졌으면 보이니.
그냥 껍데기만 없어졌을 뿐이잖아요 지금. 네, 속 알맹이는 지금 막 앓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영상으로 거짓말 칠 수 있어요. 충분히. 공회전 시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공기 유량 값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인 차든 12에서 15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지금 데이터 정상이죠. 네. 가만 놔둬볼게요. 8까지 떨어진 거 봤어요. 질량계가 거짓말을 치든 외부에서 개입하는 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3 이상했죠? 네. 오늘도 이상한 짓거리 하면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량계 값이 아까보다 훨씬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규정치에 지금은 걸치는 거거든요. 10이면 자가 적응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1.99에서 지금 떨어졌죠. 네. 규정치는 0.9에서 1.1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희박과 농후를 띄우거든. ECU 나오는 접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충전 전화 13.7V. 차대의 접지를 쟀을 때는 문제가 없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엔진 컴퓨터 배선에서 나오는 접지를 찍었을 때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0.000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0.000이 나오네. 앞자리가 0.04잖아. 네. ECU 내부 접지 분량이. 아무리 센서를 갈고 무슨 짓을 해도 ECU에서 뿌려지는 전압의 접지가 불량하니까 데이터 값이 흔들리죠. 맞아요. 컴퓨터가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 컴퓨터 어디 붙어 있어요? 흡입되는 통로 옆에 붙어 있잖아. 네. 열 받아 안 받아? 봤습니다. 받으면 접지가 상승되면서 데이터 값이 잘못 나오지. 그러면 컴퓨터의 결함일 확률이 좀 있죠. 이러니까 못 찾죠. 인내와 시간과 멘탈의 싸움이죠. 맞아요. 공기 질량계 값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ECU 접지는 산소 센서, 흡기 온도, 맵 센서, 스로틀 밸브 바디 각도 접지로 다 쓰는 건데 접지가 떠 있으면 문제가 되죠. 데이터가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던 데이터예요. 이게 전압이 앞에 게 2V에 계속 고정이었거든. 근데 지금 얘는 1.4V 정도의 고정이 있어요. 농후 희박은 산소 센서가 하는 거잖아요. 계측을. 과거에 지금 이거 산소 센서도 갈아보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 걸로 갈았냐 물어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제품으로 갈았대. 그 오셨던 손님 중에 BMW 260 5시리즈 구형껏 타시는데 산소 센서를 갈고 나서 이상한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시 걸로 바꿨더니 정상화 됐었거든요.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어요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 갈았다 하더라도 부품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열을 받으면 질량계 값이 내려가고 산소 센서 데이터는 전압 값이 낮고. 희박의 조건인데 왜 농후라고 그러지?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지. 지금 보면 여기 산소 센서 전단 거, 후단 거죠. 뭐 촉매가 깨졌다거나 뭐 그래 보이진 않아 보여요. 얘가 후단 건데 커넥터 쪽에 오일 유입은 없고. 네. 데이터를 보면 산소 센서 후단께 자꾸 농후 쪽으로 지금 규정값이 200에서 800mV잖아요. 0.2V에서 0.8V 제어라고. 근데 727이라는 농후 값으로 계속 그리고 있죠. 후단께. 네. 산소 센서 불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산소 센서만 갈아보고 아니면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어코 내가 이를 내고 마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상한 중국산들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메이커로 앞뒤를 갈았었는데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다시 원복해 놓은 상태예요. 부시 제품으로 한번 갈아볼게요. 똑같이 돼 있어요. 벤치 위에 각자만 없어요. 제 머릿속엔 이거밖에 없어요. 필살기네요 지금. 예? 필살기. 네, 제 머릿속은 딱 이거 하나예요. 후단 산소 센서 하나. 일단 자가 적응 다시 리셋을 했고요. 시운전 다녀오겠습니다. 1.19. 내가 1.3까지만 용서할게. 넘어가지 마 제발. 아 이거 안 된 거야 이거는. 100% 이거는 보나마나야. 답이 아니었어요. 일단 산센서 뒤에 게 피드백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했는데 답이 아니었고
이 문제 가지고 수많은 차량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드렸었는데 최초예요. 이거는 지금 악마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데이터가 머리가 없거든요. 머릿속에 없어요. 가능한 원인을 추려서 딱딱딱딱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다 노였어. 정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만 때려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더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단을 했는데 도저히 진단이 안 나와요. 지금 서질 않아요. 그럼 놓아줘야 돼요. 지금 다른 1차적으로 융단 폭격을 맞고 왔는데 저 또한 그럴 수가 없어서 딱 하나 남았어요. 저보다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거죠. 정말 잘하는 분야들이 다 달라요. 정비소 특성마다 이제 들어오는 입고되는 차종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차종을 하면서 깊이가 있는 형을 만나러 가요. 어떤 형이죠? 그 영화 박열 알죠? 박열. 거기 가운데 Q자만 넣으면 그 박규열 대표님 요즘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얘는 어차피 진공을 갖고 있는데 네. 밸브 열리면은 진공이 여기 닫히면서 이제 내가 한번 열어주겠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못 꽂아져 있었나? 맞아, 이게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진공 라인이 이게 이렇게 해서 위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형이 꽂아준 라인이 맞아요. 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게 맞아. 딱 이렇게야. 이게 과거에 내가 작업했던 사진인데 요 파란색 책별 보이죠? 요게 왼쪽에 꼽혀 있는 게 맞아. 그럼 이것도 바뀌어 있었다는 거네. 이 라인이 맞아. 희박하다는 거야, 농후하다는 거야. 1.97로 다시 올라가요. 아, 맞는 거 같은데. 호스가 위치가 바뀐 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박 대표님이 잘 찾아줬어요. 바뀐 거는 사진 자료를 봐도 바뀐 게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혹시 이게 두 개, 아니지. 이거는 뭐 두 개 관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개 동시에 다 당기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이트공대입니다. 이 차량을 주물럭거린 지가 5일차 됐습니다. 어제 메르카바 그 검담전에 검단점. 메르카바 검단점에 박결 대표님하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을 또 찾아주셨어요. 책밸브 위치, 호스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뒤바뀌어 있었나 봐요. 일단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해결은 되지 않았고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영상 초기에 ECU의 데이터가 냉간 시에는 한 10분 정도까지는 정상을 유지해요. 그리고 15분, 20분이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확 꽂아버려요, 아래쪽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컴퓨터 불량으로 판정을 해서 수리업체에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완벽한 또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마무리 짓지 못해서 정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지금 다 해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수리업체에서 월요일쯤 이제 저희 쪽에 도착을 하면 장착을 해서 수리 양보 판정은 제가 고정 댓글로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상기를 시켜드릴 게 뭐냐면 진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계속 교환하는 거는 굉장히 또 위험해요. 저도 제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또 박규일 대표님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이걸 그래도 꽤 자신 있게 많이 만졌던 사람으로서 정말 어려웠던 차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그 전에 정비를 하셨던 정비사님도 3주를 갖고 있었다는데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고생하셨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